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의 전승배이사 신민경 과장입니다. 최근 빌딩 시장이 10월과는 조금 반대로 11월에는 약간 조용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민경 씨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확실히 매수 문의는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제가 매도자분들하고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중개인으로서 보면 매도자분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오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표현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매수자분들은 되게 좀 열과 성의를 다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열과 성의가 약간 좀 금액을 깎는데 더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지금 최근 더 낮아지기도 하고 있고 그 임대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저렴하게 팔 이유가 없다 보니 좀 약간 서로 좀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매물들이 거래가 됐는지 바로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깊게 보셨던 상권이죠. 종로 3가역 상권인데 여기는 사실 이제 탁골공원이랑 좀 붙어 있어가지고 탁골공원 바로 옆에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특히 이제 야장이 깔리는 상권이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권을 가서 보시고서는 이런 곳도 있어? 라고 좀 느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홍해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 붙어 있는 꼬마 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건물 보여드리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깔끔하죠? 네. 종로에 있는 건물치고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1층에는 고깃집이 있고 이제 2층은 이게 바거든요. 바가 있으면서 이제 그 위에 층에는 노래교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계열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 11월에 거래가 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38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23.14평, 연면적은 84.29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등록연도는 1967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만실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 2억 850만 원에 임대료가 1,068만 원으로 수익률이 약 3.6%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해길에 위치한 건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 솔직히 거래가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못 했었어요. 네. 시장에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이것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 4월 정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권 자체가 많은 분들이 원하는 상권이긴 하지만 평당 금액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종로 낙지가 들어있는 그 건물이 평당 한 1억 4천 수준에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상권이 좀 빠지는 곳이 1억 6천인데다가 여기는 좀 개발하는 것도 좀 제한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고 옆 필지랑 같이 공동 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제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동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건축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동개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은 거의 매입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입지가 너무 좋기도 하고 역과의 거리도 가까우면서 또 이렇게 수익이 지금 3.6% 정도 나오는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이 좀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에서도 좀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래가 학동역이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건설회관이 있죠. 건설회관 이제 앞에 이제 언주로인데 언주로 바로 이면에 있는 요 박스에 껴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을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알펜호프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이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땅이거든요. 꽤 크죠? 딱 이렇게만 봐도 커 보이잖아요. 네, 이 건물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11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14억 1,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150.71평이고 연면적은 221.27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준공연도는 198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승강기는 따로 없으면서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와, 진짜 이 금액에 거래가 된 게 맞나요? 그치. 이게 114억 1,800만 원이면 평당 7,500인데 주신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학동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사옥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땅이 정말 탐났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금액이 거래가 됐는지 좀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 금액은 아니었고요. 시장에는 195억에 나왔는데요. 이게 상속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 이슈로 인해서 금액이 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1, 2층은 지금 알펜호프가 들어가 있고 지하층은 노래방이 있는데 검토하시는 분들이 좀 신축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지하층이 완강하게 좀 버티는 상황이라 1, 2층은 명도가 가능한데 지하층은 명도가 없이 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금액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500이면은 저는 진짜 저렴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약간 가시성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이제 바로 맞은편에가 원주로 대로변에 있는 이제 대형 건물인데 안에 이제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거든요. 알펜호프 건물 바로 뒤쪽으로 돌아보면은 이렇게 가시성이 있어요. 네. 괜찮죠? 트여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좀 빌딩 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가시성이 확보가 되는 것도 신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투자에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단점이 바로 나와요. 바로 앞에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다 보니까 도로는 6m인데 사실 이제 4m 역할밖에 안 되다 보니 이게 저는 좀 큰 단점이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좀 신축을 하실 때 여기 바로 앞에 도로를 좀 살리는 쪽으로 신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사례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서도 좀 목동역에 가까운 건물이 좀 거래가 되는데 이 건물은 제가 지금 봐도 좀 많이 탐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목동 7단지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홍익병원 본원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대로변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자,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바로 오른쪽에 이제 홍익병원이 있는 곳이고 이 서울안과 의원 메디컬드 질비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은 진짜 제가 지금 봐도 1층엔 약국 있고 위에 층, 상부층은 전부 다 병원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메디컬 병원인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제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11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15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144.35평이고 연면적은 463.23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중국연도는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승강기 한 대가 있으며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디컬 빌딩이에요. 그래서 전층 지금 만실 상태고요. 보증금 7억에 관리비 포함해서 임대료가 약 4천만 원으로 수익률이 4.1%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관리 수입을 다 포함시킨 게 아니라 한 40% 정도 관리 수입을 좀 포함시킨 건데 그래도 4%? 진짜 놀랍다. 이 건물이 저희 회사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금액이 120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실갱이를 많이 하던 찰나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115억에 거래가 된 케이스인데 사실 지금 서울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메디컬 빌딩을 또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수익이 괜찮은 건물인데 1층 약국이 임대료 200만 원 정도 인상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해요. 200만 원씩이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약국에서 10년 계약하자고. 네. 뭐 2년 계약도 아니고 10년 계약을. 네, 그래서 약국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 홍익병원이랑 이제 큰 병원이 옆에 있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병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저는 홍익병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앞에가 목동 7단지예요. 여기가 좀 재건축이 될 예정인데 재건축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만 해도 한 4,400세대 정도가 좀 들어오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바로 맞은편에가 이렇게 대형 호재가 있다라는 게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현재 빌딩 시장에서 상권의 정점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성수동인데 사실 성수동은 매월 실거래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위치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성수역이고 여기 아래가 이제 서해원무작길이죠. 성수감주탕 바로 오른쪽 위로 한 단계 올라오면은 바로 네.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이제 중개인분들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잘 아는 건물이기도 한데 보시면은 이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좀 깔끔하죠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로드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네, 여기도 정말 많은 곳이라서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11월 달에 실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9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47.7평이고 연면적은 130.8평으로 규모는 지하는 없고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중국연도는 2005년도 2월 달에 이제 신축이 된 건물이고요. 승강기 한 대가 있으며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아니 진짜 성수동 지금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건물가 제외하면 평당 4억이잖아요. 그쵸. 4억? 저는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매도자분이 직영으로 쓰고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바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차 세팅을 바로 한다 그러면은 좀 여러 임차인들이 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임대료 수준이 거의 1억에서 1억 5천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들어왔었던 게 보증금 한 20억에 월 임대료가 한 1억이었었거든요. 그럼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7%가 나오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아 이거는 좀 최고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임대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었던 곳이거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25년 4월달 그러니까 이번 연도 4월달에 평당 3억을 찍었잖아요. 8월달에 3억 5천을 찍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4억.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니까 서해 연문장길이나 동해 연문장길 상관없이 거의 평당 5억대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5억 수준부터는 조금 매수자분들도 고민을 하실 만한 내용인 게 만약에 이렇게 깔끔한 건물에 평당 금액이 5억인데 임대료 수익이 뭐 명동처럼 잘 나오는 건물이다. 그럼 저는 꼭 거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건물 히스토리를 보면 22년도에 83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축을 하신 건데 이게 연면적이 130평이니까 신축 비용 한 15억 정도 더하면 한 100억. 인데 190억에 매각을 하셨으니 거의 로또 당첨된 수준이 아닌가. 제가 요즘 로또는 한 20억 수준이니까 이 건물이 단순 시세 차익으로 90억이잖아요. 야, 로또를 그러면 4번은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네요. 네. 아니,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매각을 하신 분은 그래도 다음 투자처를 또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또 돌아서 강남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사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좀 많이 좋아하는 선정릉역 9호선이 있는 이 W역세권의 대로변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1번 축으로 쭉 올라오는 선릉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을 보면은 요 바로 체험 빌딩으로 써있는 요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사실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정릉역 9호선 때문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옥 때문에 여기 대로변 건물을 찾으시는 거고 좀 투자자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바로 옆에 T1 사옥이 있어가지고 T1 사옥과 같은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11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28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199.41평이고 연면적은 603.95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등록연도는 1989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연식이 좀 있어서 이제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을 진행해야 되는 건물 컨디션인데 이제 매도자 명도 조건이 가능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릉로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제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보면 이 정도 2억 선에서 거래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3종인데 1억 4천이면 진짜 잘 매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이 이제 논현동이긴 한데 맞은편도 삼성동이잖아요. 삼성동 이면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들은 평당 한 1억 7천, 1억 8천에도 시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로변에 뭐 아무리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1억 4천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처음 시장에 나왔었던 게 거의 400억 수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깎이고 깎여서 이제 이 금액에 거래가 된 건데 소유권자들을 보니까 이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2016년도 증여를 받아가지고 한 8분이 이 건물을 소유권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간에 이제 이견 다툼이 있어서 이 금액에 매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사옥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임대로 세팅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 건물이 연면적이 600평인데 사실 이 대로변의 평당 임대료 수준이 통임대로 하면 한 13만 원? 한 14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8만 원에서 많이 받아야 한 9만 원 정도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연식이 오래됐고 엘리베이터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한번 한 다음에 임대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옥으로 쓰실 분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정말 베스트한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11월 실거래 사례 5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뭐 신규로 나온 매물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매물들이 다듬어져서 거래되는 사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기존 건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신규 물건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 물건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내가 투자할 법한데, 이 정도만 깎으면은 내가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건물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빌딩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이제 더보기란에 저희 링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 그럼 끝!